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은 솔로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년의 밤, 보이는 만복 라디오 공개 방송이 12월 23일 저녁 7시 정치발전소에서 열립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을 쓰셨습니다. 유희선 전국 빈민연합 집행위원장님. 네네.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포장마차든 노점상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잉어빵, 오뎅, 어묵이라고 하나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겨울철에 맛있죠. 그죠?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하나씩 먹으면은. 네네. 밥 먹기는 딱 그럴 때 이제 붕어빵 먹고 겨울에는 이제 어묵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그분들을 볼 때 대부분 나이가 있으시고 네. 점점 늘어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그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이 컬럼의 내용처럼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하다 현실 네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유희선 집행위원장이 모시고 네네. 연결을 통해서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네. 컬러링이 되게 좋아요. 이게 제목이 뭐였죠? 네요. 예, 안녕하세요. 유희선 집행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내 만복 라디오 시즌2 진행을 맡은 솔로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안녕하세요. 네. 예, 진행을 치고 도신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오늘 지금 빈민대회랑 민중대회가 있어서 서울역에 나와 있어요. 네네. 아. 저희도 제정이 되면 이동 네. 방송국을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민중대회, 빈민대회 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3시에 서울역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전체 시민사회와 노동자, 농민, 빈민이 함께하는 비상 시국대회를 여는데요. 네네. 그 이전에 노점상이랑 출범인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전에 모여서 민생 파탄, 복지 파탄, 박근혜 정부 규탄하는 빈민대회를 1시 반부터 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대회군요. 네네. 그렇죠. 예. 참 바쁜 와중에 저희가 연결해드렸습니다. 네네. 네. 식사 나왔나요? 주문하신 네. 거? 네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네네. 내용을 좀 봤는데 제가 기억나는 잉어빵, 붕어빵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예. 네. 네네. 딱히 이것도 궁금했는데 레시피라고 하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 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네네. 불 조절을 잘해야 네네. 맛있게 구울 수 있고 이제 네네. 팥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듬뿍 넣는 게 핵심이죠. 꼬리까지. 네. 역시 시혜적이지 네. 않아요. 팥도 시혜적이지 않다. 보편적으로 팥을 넣어줘야 되는 보편적으로 거죠. 팥을 넣어줘야 네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유희선 위원장님이 그리고 직접 노점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네네. 네네. 결국 단속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단속 1년 중단하신 거예요? 1년 네. 넘게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힘드셨을 텐데. 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노점 쪽에서 단체 활동도 했는데, 네. 실제 하는 거와 그냥 옆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것이었어요. 그 칼럼에도 쓰셨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힘드시던가요? 물론 저는 이제 1년 내내 단속을 받아서 네네. 단속이 제일 힘들다고 하지만 제일 힘든 거는 어쨌든 주변에서 이제 민원을 넣어서 그러니까 단속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사람에 대한 누가 민원을 넣을까 계속 사람들한테 의심하고 저 사람일까 이제 이런
그분들이 쉽지 않았고요. 일단 장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뭐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까 외롭고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받고 사람이 제일 힘들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점도. 물론 이제 날씨 춥고 덥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자, 그렇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밥도 네. 제때 먹을 수 없고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내용도 써주셨는데 주변에 그 노점 하시는 그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연세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현재 그 노점 뭐 어떻게 현실이라고 할까? 그 뭐 네. 규모라고 할까? 하시는 분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보통 이제 100만 노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100만. 네, 그래서 네. 사실 뭐 시장이나 지방에 이렇게 다 길거리나 차량으로 하시는 분까지 그렇죠. 하면 시장에도 그 규모는 누구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통계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워낙 그렇죠. 많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유동적이고.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쓰신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치 복지의 사각지대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빈민이라는 또는 노점이라는 얘기 있는데 좀 제가 봐도 주변에 좀 늘어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취직이 됐어도 일하면 일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자영업 하다가 또 망해서 노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노점 하다가 좀 잘 되면 다시 가게를 냈다가 다시 망해서 길거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점점 더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게 상황이어서 노점도 경기가 안 좋으면 점점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자영업도 안 되니까 제가 쓴 것처럼 또 민원도 많아지고. 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점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까 직접 노점 하실 때도 이제 주변 민원 때문에 이제 단속도 당해보시고 하셨겠습니다만 이제 주변 상인분들이 노점 상은 이렇게 세금도 안 내는데 이렇게 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어려운데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점용료를 낼 수 있어요. 도로 점용료. 네, 도로 점용료를 내는 게 이제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네네. 지금 아직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노점을 허가하는 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정할 때 그냥 점용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재산 기준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보면서 결국은 노점을 없애기 위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점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러한 결국은 노점을 없애려고 하는 조례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과태료라고 하는 형태로 벌금 형태로 이제 보통 과태료를 무단 점용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노점 상분들은 이게 세금 내는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월세를 안 낸다 이런 거는 점용료가 되는 거고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점용료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대신에 단속에 의한 과태료를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건 점용료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를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과태료가 더 많군요. 노점상을 과태료가 더 많아, 그죠? 네. 더 많죠. 과태료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신고해도 다 소득세 미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꼼꼼히 따져보면 네네. 이제 상인 하시는 분들이 쟤네는 월세를 안 낸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점용료로 그다음에 세금을 안 냈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세금을 내더라도 그 소득 하위선이 더 많긴 하지만 뭐 이것을 이제 과태료로 낸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날로 먹고 노점상들은 거저 먹는다. 이거는 사실 아주 올바른 시각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장사 잘 되는데 보면 저기는 월세도 안 내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저렇게 잘 되는 건 없어져야 돼. 이제 이런 배 아픈 인식인데 나머지 하루에 막 10,000원, 20,000원 버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노점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두 곳 장사 잘 되는 곳을 시샘에서 이제 침소봉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침수. 제가 해봐서 아는데 정말 소득이 얼마 안 돼요. 그러시군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로 제정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련된 것 네.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좀, 그렇죠. 좀 완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한 지자체가 있나요? 혹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 서울시는 네네. 원래는 이제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는 아예 이제 실태조사나 이래서 노점을 다 없애려고 없애려고 시도를 했군요. 네, 적극적인 노점 관리 및 통제 정책을 폈는데 네네. 지금 박광순 시장 들어와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고 서울시에 별도의 지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별로 이제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비슷하지 워낙 않을까? 있는 게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노점을 감소시켜서 없앤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행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지 노점을 인정하는 차원은 아니어서 아직까지 뭐 여기가 모범 사례다 이렇게 할 만한 데는 별로 많지 않죠. 저희가 이제, 네네. 네. 계속하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이게 단속이나 관리가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형태로 네네. 지역에서 이제 뭐 노점 주체, 상인 주체, 관, 뭐 시민사회 이렇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정말 보행로가 확보돼야 되는 데는 조금씩 물러서고 자율질서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조절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의 고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면서 노점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반면에 네. 그렇죠. 노점을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일단 없애고 보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는 거죠, 당국은. 네, 특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선거가 코앞에 오면 차라리 단속이 적은데 그 이전에는 이제 뭐 깨끗이 치우는 차원에서 표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지금 겨울 초입인데도 단속이 많은 상태. 최근엔 노원구에서 또 마찰이 좀 네. 크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고. 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노원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그 생계형 노점은 인정하겠다. 네네. 라고 하는 선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전원 다 실태 조사를 받고 절대 금지 구역을 정해서 이제 역 주변에는 안 된다. 라는 것이어서 상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긴 한데 구청이 물러서지 않아서 시민사회가 상생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그 노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약사항으로서 어떤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았던 지역이었는데 노원구청장. 네. 그렇죠. 그리고 실태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실태조사도 사실 노점상이긴 하지만 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다 깔 의무는 없던 거죠? 없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나요? 저희의 네.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노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금융정보 동의까지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네네. 그런 부분들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금융정보 동의까지 다 해야 되고 문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걸르려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정보를 가지고 결국 단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누가 있고 재산이 얼마고 어디 살고 이런 걸 다 아니까 뭐 예를 들면 구청에서 맘만 먹으면 계속 매일 과태료를 매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속으로 노점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개인 정보 동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충돌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계속 듣긴 했는데 말씀하신 민중대회 이게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빨리 식사도 나가봐야 하시고 빨리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해 주죠, 우리 솔로몬께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렇죠.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도 자칫 오해할 수 그렇죠. 있는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그 민중대 앞두고 계시는데 그 집행위원장이시니까 저희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 노점 살리는 건 주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과 같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에 노점상도 변해야 하고 네네. 저희에 대한 시선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선 저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기 위해서 저희도 연대하고 또 거리로 나와서 투쟁도 하고 이런 것이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노점상도 바라봐 주시고 사회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대회 잘하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유희선 전국 빈민연합 집행위원장님과 통화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 밥 먹는 시간에 역시 우리 그렇죠. 연결했습니다. 네. 식사 나와서 좀 식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식사 나올 때 전화 저도 드려가지고. 맨 처음에 그 글로 봤을 때보다도 역시 그 사람을 소통하면 그렇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네. 타협점이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복순이님께서는 그 전화 인터뷰를 하셨는데 내용 들었었는데 느낀 점 있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는 그 남대문 시장 갔다가 노점 단속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곱 여덟 살 때인데 충격이었죠.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밀어붙이는 게.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커가고 하다 보니까 그 노점과 관계된 또 다양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노점의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은데 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들 편만 들자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근데 들으면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는 행정이나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하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없애고 근절하면 된다라는 입장보다는 좀 뭐랄까, 이 사람들도 우리 지역의 지역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늘 염두를 해두고 있으면 네네. 그냥 없앤다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노점 하면은 그냥 노점 그 단어 하나에 있는 그냥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모든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먹을 것을 파는 분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뭐 식료품 같은 걸 파시는 분, 아니면은 뭐 분식이라든지 이런 걸 파시는 분들, 뭐 아니면 물건을 파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부 노점이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근데 먹을 그 분식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왜 있을까? 지나가면서 우리는 늘 떡볶이를 먹고 싶기 때문에, 오뎅을 먹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팔면은 우리는 어디 가서 먹을까? 물론 분식집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에 가는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부산에서 축제를 하는 걸 봤어요. 축제요? 예, 축제인데 노점 축제요? 시장 안에서 노점이 있는데 네네. 그 노점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장에 있는 그 시장 그 상점들하고 굉장히 그 서로가 뭐랄까 반목하는 관계였었는데, 아예 노점을 그 지역에서 깔아주고서는 그 지역 그런 자치단체에서 깔아주고 거기에 뭐 외국에서 이민 온 이주 여성분들이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아니면 뭐 그냥 다 봉사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점에서 그러니까 각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축제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상권 죽어갔던 재래시장이 그 축제로 인해서 살아나고, 사람들이 밤 뭐 8시만 되면은 문을 닫았던 이 지역 그 시장에 사람들이 먹을 거 먹고 축제를 즐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시장에 있는 상점에 가서 저 물 좀 쓸게요,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노점에 가서 하는데 적극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 상권이 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축제화 시켜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그 전 지역 사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노점 협동조합. 예, 그러니까는 그 노점에게 영구적인 어떤 임대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거를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줬는데 그거를 이제 전매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도 되고 부작용들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협동조합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어떤 그 지역 사회의 공유 자원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말씀하셔도 돼요.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걸 돌아가서 이분들 역시 지역 사회의 시민의 한 분 한 분이시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사회복지사분들이 방문을 하고, 뭐 아니면 어떤 그 창업 자활 지원센터 이런 데서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노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창업이든지 뭐 이런 걸 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지원하는 거가 구청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노점이었어요. 그 영세민이면서 노점의 그렇습니다. 노점상의 아들이었는데 저희 연탄불에 그 떡볶이 오뎅하고 어묵하고 그 뭐죠? 이렇게 설탕하고 달고나 요거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별 모양 이렇게 떼먹는 거 네네. 그거 했었죠. 그거 장사 어머니가 하셨었거든요. 저랑 네. 그 비슷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니, 지금 자가수요자시잖아요. 아니에요? 아 성공하셨구나 그러면. 포장마차 제가 좀 그 네. 자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없으니까 네네. 그 포장마차에 네네. 저를 업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잠깐 내려놓으면 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먹었다고. 돌? 네. 왜 배고파서? 배고프셨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배고프긴 한데, 하여간, 그랬던 얘기를 가끔씩 해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오히려 그 아까 그 유희선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 것처럼, 많은 걸 할 수도 없고,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생존에 몰려 있는데, 그, 와가지고, 정도, 오늘은 중간을, 그래도, 오늘 그래, 일하러 나가야지 했는데, 할 때 보면 항상 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아는지, 그 당시에는 알겠지만은, 전화도 거의 드문 시기였는데, 네네. 그렇게 와가지고 포장마차를 갖고 가고, 그랬던 경우들. 그래가지고 가장 힘든 건,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청에서 보면 조리로 아까 유선 그 집행위원장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여기 행정하신 분이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 기준에서 그럼 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노점의 문제라기보다도 항상 어떤 그럼 기준이 안 된 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건 아니다 기다를 판결하는 자기 마치 법원처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이게 전체 하나야. 아까 말한 소통, 공감, 상생,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점점 서로 이해하는 그 마을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점이 없어지면 좋죠. 그러니까 저도 길거리에 노점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현실 서민경제 여건상 노점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점이 되는 과정이 이제 직장 생활 좀 하다가 이제 뭐 권고사직을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잘려가지고 자영업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실패하면 다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노점인 거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로도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가지고 세라도 내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미용실이라든가 컴퓨터 수리점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뭐 아니면 뭐 휴대폰 대리점도 고정 초기 자본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자영업 정도라도 약간의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이라도 하시는 거지. 그거마저도 이제 없는 분들,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노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좀 바꿔주지 않고, 이제 미시적으로 우리 구 안에 어느 동역 주변에 노점이 일단 없어야 되니까 거기를 싹 다 가려낸다. 그분들은 또 어디로 다른 역으로인가 또 가실 거 아니에요? 또 그저게 단속을 해서 쫓아낸다 하더라도. 어차피 악순환 되는 건데 이런 서민 경제 구조가 좀 나아지고 이렇게 돼야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그 환경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 말하면 안 되는구나. 괜찮습니다. 한 회씩 비밀이까지 베일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네. 사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는 한쪽 맨 밑에 한쪽이든 맨 위를 긁어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맨 밑에를 긁어내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맨 밑에 있는 내려가는 거죠. 지금 사회 양극화가 가장 크게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지금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 버신 분들이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면 그 소득 수준에 있어서 내년, 내후년 10년 지나가면 지금 2천만 원, 1,500만 원 버는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격차, 이 잘 살고 못 사는 빈민과 부민의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 거는 제거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원활하게
그 유지시키면서 소통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복지의 그런 포인트인 거죠. 원리군요. 그래서 복지가 최저 생활, 생존, 심지어 생활이라는 것보다 생존이라는 말을 썼던 아마 그 위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긁어냈다고 없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바위에 있는 사람 또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는 바로 그 상위층에 있는 계급만에 의한 정책으로 국한되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고 저거 한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성할 때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다 형태가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소통의 문제지 집행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주년 단행본에도 그 노점의 얘기를 썼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안보험 때문에 파산 신청도 못하는 그 노점을 하면서 빚이 엄청 많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빚을 털려면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민간 의료보험 아는 사람한테 들어놨던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깨야 되거든요.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내려면. 네네. 근데 그걸 못 깨는 거예요. 왜 못 깨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프면 당장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셔.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내기 어려울 정도인데 민간의료보험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파산면책 신청까지 못하는. 그럼 계속 빚은 늘어나고 애들은 병원에 못 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되지만 그분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지난해. 오늘 그리고 또 얘기 안 나눴던 게 노점상일수록 지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소득세 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료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죠.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뭐 꿈에도 못 꾸는 일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밀리면 이제 병원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내고 계시고 산재보험도 없고 그죠? 국민연금은 또 마찬가지로 안 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세가 더 드시면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또 전락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불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되는 노점이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돈만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렇게 각각 일하는 그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또는 고통을 받는 지점에서 보면 역시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안정망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공고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 수준 아시겠지만 이 빈민에 관련된 이런 모든 분들의 숫자라든가 상황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보호될 정도로 그 나라의 빈민 지수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긁어냈다고 또는 뭐 없앴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복순이는? 저는 그 얘기가 참 공감이 되네요. 강바닥 이렇게 긁어봐야 거기 다시 물이 채우는 것처럼. 환경 전문가 내가 너무 노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나아지거나 행복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이거 참 공감이 되는데요. 저는 그 얘기. 솔로몬의 오늘 그 얘기. 사회 공감치는데 이렇게 강하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순간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없애면 끝나는 건데 없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게 없애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당사자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이 복지국가 운동 또는 관련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공감의 생각은 아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것을 충분히 버티고 소통할 수 있게 여유가 있게 공감을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삶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복지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그 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OECD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뭐 수치로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마실 시간이 다 와가는데 복순이 한 말씀 더 드려야죠. 저는 아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발언 순서가
이렇게 토론회처럼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도니스님이 내가 선배다 이런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3회 정도 지나가면 제자리 노조스러워요. 요걸 이제 하면 할수록 이게 연예인병이 생겨서 점점 거만해지거든요. 근데 복순이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말씀 되게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할 말이 없는데 네.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뭐래도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해야죠. 네. 아까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항상 아까 지금 우리가 꼭 공감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없애려고 하시지 말고 좀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앞서 이상입니다. 녹음 전에는 네. 그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노점상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안타깝고 뭐 불쌍하니까 그냥 좋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자선 활동을 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런 게 부담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거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뭔가 약간 진보적이신 분들이 어떤 그 목적성과 당위성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항상 저한테 약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억압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전체적 사회의 균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한쪽 편만 들 수는 없다. 네네. 그러니까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지만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는 그냥 없애자라기보다는 정말 저는 사회복지사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지점들이 그 지점이 아닐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 저희 보편복지 얘기하고 내만복에서는 항상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니까는 어떤 뭐 장소를 대여해준다, 뭐 돈을 지원해준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보다 이분들이 이 생활을 좀 그 칼럼에도 보면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90% 이상이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원치 않는데 해야 되는 상황,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어떻게 돈을 얼마를 주고 끝난다 이런 프로그램 말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 뭐 떡고물 좀 쪄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진짜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부분, 관점을 생각해야겠죠, 그죠? 근데 없앤다기보다는 뭐. 지금 근데 약간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원래 이거 정리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헛소리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초겨울을 앞두고 네네. 우리가 앞서 2회 방송 때랑 3회 방송 때랑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아. 그때 나치 독일에서 뭐 유대인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근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외면하다 보니 결국엔 내가 붙잡혀가겠다.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뭐 내일 아니겠지라고 이렇게 외면하는 순간 언젠가는 그것이 내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솔로몬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제 얘기 감동받는 분이 있다는 거 좀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띄워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만복라디오 노점상도 복지가 필요해라고 글을 쓰신 유희선 전국 빈민연합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출마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방선거 있죠. 선거 때 노점 가서 어묵 하나 먹고 떡볶이 먹고 붕어빵 먹으면서 퍼포먼스도 좋지만 맞아. 그때는 또 쇼를 하지. 붕어빵 어묵 쇼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서 끝나면은 단속하고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분들을 노점상을 찾아서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중요한 복지의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따뜻한 맞습니다. 국물, 추운 겨울에 드시고 선거 철학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책, 소통의 관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3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복 라디오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그룹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